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속되고 있는 그 금리 인상의 긴장감, 여기에 또 활시위를 더 팽팽하게 당겨버리는 게 경기 침체 공포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내 계속해서 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근래 그래도 활기를 좀 찾는가 싶었던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시장의 안색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뉴욕 증시 하락 영향과 또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가진 시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장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80선대까지 밀려난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미인주였죠. 이마트에 이어서 롯데쇼핑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의 흐름이 개별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목별 이슈와 전망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먼저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항공대 제약바이오의 대결부터 가볼 텐데요. 먼저 제주항공부터 보시면요. 코로나 시국에 실적도 그에 따른 주가도 굉장히 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마침 또 내년도 항공회사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웰빙을 보시면요. 여기는 국내 태반주사제 시장의 점유율 1위거든요. 이 태반주사제 이름이 라이넥인데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장 거의 20%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제주항공 대 녹십자 웰빙의 대결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리오프닝 관련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토니모리와 유통 관련주 롯데쇼핑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토니모리, 실내 마스크 해제감에 기대감에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에 맞붙는 종목은 롯데쇼핑인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발표를 앞두고 어제 이마트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롯데쇼핑까지 주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를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이 출하 차질이 3조 원을 훌쩍 넘긴다고 하죠. 자, 그 당사자들입니다. 먼저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 나왔는데요. 철강은 원래도 좀 어려웠죠. 포스코의 태풍 피해, 중국 쪽의 부진, 거기에 심지어 후판가 협상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롯데케미칼도 보시죠. 화학업황은 정말 어렵고 하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으로 얼마 전에 기대감 끌어올렸었죠. 자, 이번에 또 한 건 터집니다. 에어리퀴드 코리아라는 곳과 수소사업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라면서 주가를 올리는데요. 자, 동국제강과 롯데케미칼의 대결 3라운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4라운드 결은 다르지만 오늘 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전장사업 관련주로 LG전자, 그리고 게임 관련주로 크래프톤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LG전자,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 애플카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LG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공개됐지만 평가가 좀 엇갈리는 가운데 주가는 오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체크를 먼저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지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 또 내년 2월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면서 사라지질 않는 가운데서 이번엔 아래 공포, 리세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죠. 월가의 거물들, JP모건 CEO부터 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우려감, 공포감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이제 체감이 될 정도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2월에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는 여전히 좀 괜찮고 그러면서 이 긴축이 또 강한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이
마음이 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미 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시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이 긴축 속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발언이 FOMC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역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실 이 11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쏟아내는 발언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 리서치 결과가 이제 하나 나왔었죠. 이 금융 전문가 70명 상대로 이제 예. 리서치를 해봤는데 약 60% 정도가 1년 내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자금 경색에 상당히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최근에 네. 뭐 레고랜드, 그다음에 뭐 흥국생명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발행도 안 되고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나 상환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이 도산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도산하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이 돈을 빌려준 은행권에도 이 리스크가 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런 위기감들이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목표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급진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취해야 될 그런 이제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사실 이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큰 요소, 불안감의 가장 큰 요소는 기업들의 실적일 것 같거든요. 네.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 둔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벌리면 결국엔 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에는 가장 이 기업의 실적에 저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이 FOMC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4분기 실적주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계속적으로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실적이 조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혹은 내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여태까지 시장과는 또 다르게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만큼 네. 가장 또 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려감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우려감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이 실적주를 한번 준비를 해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FOMC에는 어느 정도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좀 우려감은 갖고 가지 말고 이제 네. 좀 차분히 대비를 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지 못하고 손실 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저기 이슈 있으면 한 번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급등 종목 쪽으로 많이 눈길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실적을 잘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실적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시장 흐름에서 좀 봐야 할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 언급하신 대로 이제 실적주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제 경제 상황하고 주식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고금리 시장 아닙니까? 고금리. 네. 그러니까 기업에 부담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고 부채가 적고 재무가 탄탄하면서 실적을 내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플러스 실적이 좋은 기업.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은행주. 은행 관련해서 예. 은행주하고 실적주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고위급 월스트리트 인사들이 이제 네. 안 좋은 발언들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5% 금리 갖고는 물가 못 잡는다. 산타랠리 기대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 R이라는 게 이제 후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제 뒤로 물러난다. 그러니까 둔화를 거쳐서 침체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지만 디플레이션은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되는
소비도 위축되고 전체적인 자산 가치도 하락되고 매출도 없고 암담한 상황인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대공황, 왔듯이 와. 물론 거기까지 가지 예, 않겠지만 이제 수순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 인사들의 이런 안 좋은 발언들이 이제 전반적인 이 증시장과 경제가 하강곡선으로 그리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뭔가 지표나 숫자를 좀 봐야 됩니다. 네. 미국이 지금 2분기 연속 1분기, 2분기 GDP가 감소했어요. 네. 3분기는 약간 이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으나 네네. 이런 부분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국채금리 장단기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장기 길게 그 받는 쪽에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네. 단기 쪽으로 금리가 높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 닷컴 그 버블 붕괴하고 네. 2007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어려웠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도 장단기가 역전됐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장기 침체로 가는 이제 시그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대비할 건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둔화하고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이 통과 의례거든요. 왜냐? 코로나 사태 때, 전 세계 팬데믹 때 미국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도 거의 뭐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돈 다 풀었지 않습니까? 유례 없이 풀었죠. 다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어긋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경제 논리에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죠. 이제 너무 양적 완화, 너무 이게 어떠한 손을 써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여파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플러스 또 하나 이제 그 러우 전쟁 네. 원자재가 이제 상승하면서 플러스 이제 중국 팬데믹 봉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 둔화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시그널이 벌써 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세를 준비를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 고금리에선 기업들 금리에 좀 덜 피해를 받는 기업, 유동성, 현금 자산이 확보가 되고 실적 좋고 배당 좋고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은행, 금융주들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체크해 보면서 체크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그 뭐 월가의 거물들부터 해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자꾸 던지니까 그러네요. 시장이 좀 눌리죠. 야속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 미리 좀 던져주는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시장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 얘기 잠깐 접어두고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주항공하고 녹십자 웰빙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둘 중에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강조될 것이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녹십자일빙이 그 순환매에 아주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오늘 녹십자일빙 한번 쭉쭉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알겠습니다. 또 공언을 해주셨네요. 녹십자 일빙으로 간다. 자, 그러면 녹십자 일빙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녹십자 웰빙. 알겠습니다. 녹십자 일빙 오랜만에 크게 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가 봐요. 자, 일단 그러면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길 전문가님, 녹십자 일빙을 왜 이렇게 밀려고 하시는 거죠? 일단은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은 역시나 네. 태반 주사제죠. 그렇죠. 라인에게 대한 네. 이제 중국 수출권. 그러면서 지금 이미 중국 수출에 대한 준비를 이제 차츰차츰 해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충북 음성 공장에다가 이제 충북 음성에 공장을 새롭게 이제 준공을 하면서 기존 생산량 대비 이제 3배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캐파를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들리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일본의 기업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네. 또 추가적으로 중국 공급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측에서는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뭐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는 뭐 예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또 국내 점유율이 높은 그런 이제 제품이잖아요. 점유율 1위죠? 네, 점유율 1위고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이 라인액이 확실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의 분위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중국이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규제가 완화게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한 번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 약제품, 제약품에 대한 이 사재기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 항공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또 예약자가 역대급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제주항공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녹십자 웰빙에도 어느 정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한 부분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역시 LCC들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중국 항공선도 좀 늘려나가면서 네. 아무래도 이 중국 완화에 기대한 중국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또 제주항공 쪽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이 실적 자체는 불안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녹십자일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제약품들이 있으면서 중국 진출을 하게 됐을 때 또 확실하게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캐파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네. 지금 현재 이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기 쉬운 또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녹십자열뱅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러한 시장 상황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의약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좀 성장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한 번에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녹십자열뱅은 저는 여기서 상승을 끝마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나오는 이런 분위기도 같이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메리트가 네. 녹십자열뱅 쪽이 훨씬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이 녹십자일빙 오늘의 이 태반주사제 모멘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태반 주사라는 게 이제 그 아이의 그 태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사로 네. 주는 건데 효능이 뭐 많습니다. 뭐 노화 방지, 예. 피부 개선,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오. 보통 하면 일주일에 한번 두세 번 정도 맞는데 한 네. 8회 정도 맞으면 그 효과가 나온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낯설었는데 예.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같이 한번 맞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효능이 이제 어떤 이제 효과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중국 진출했다는 게 큰 의미예요.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 어떻습니까? 건강에 좀 미쳐 있잖아요. 좋다면 박쥐도 잡아먹는. 박쥐 잡아먹다가 이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저건데 예. 여하튼간에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 또 국내 점유율이 80%까지 언급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무한한 그 중국 시장을 갖다가 이제 열고 이제 계약 부분이 이어지면서 충분히 매출이나 실적이나 향후 주가 성장은 충분한 모멘텀을 바탕을 갖추게 됐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에 모든 게 문제 결과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오가 그동안 계속 기대감만 있었지. 이렇게 이제 녹십자열병처럼 뭔가 뚜렷한 뭔가를 나타내면서 성과를. 계약과 실적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건 엄청난 모멘텀이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은 뭐 217억 정도의 이제 신기종 또 예. 이제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일본 항공편도 이제 늘리고 네.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적자가 너무 컸어요. 항공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주가도 정말 많이 예. 내렸고요. 최악의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가 항공도 좀 움직이긴 했으나 역시 제주항공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주가의 그 움직임, 수급 이런 부분을 갖다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네. 녹십자열봉은 충분히 이제 다져가면서 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청신호가 보일 수 있는 네. 주가의 빨간 양봉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이다. 그런 차원에서 녹십자열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역시 녹십자 웰빙으로 갔지요. 오늘 또 인기 장난 아닌데요. 70% 가까이 가져가고요. 녹십자 웰빙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흐름 좋은 제주항공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이 됐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너무 크게 보지 않고 14,000원 정도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현재 13,050원 구간인데 14,000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리오프닝으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주인 토니모리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는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에 바닥치고 좀 올라왔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국내 이슈,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계속 좀 끌어올립니다. 자, 그리고 롯데쇼핑 보시죠. 어제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규제 완화 발표를 앞두고 소매 유통 쪽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니모리와 롯데쇼핑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롯데쇼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롯데쇼핑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선택은요? 저도 롯데 쇼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소매 유통 이쪽이 좀 뭔가 물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럼 윤겸 전문가님, 롯데쇼핑을 골라주신 이유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네, 그동안 이제 그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 네. 이런 이제 뭐 대형마트 쪽이 이제 정부 그 이제 의무 휴일 때문에 예. 규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무 휴무제가 과연, 이제 중소, 네. 소상공인을 갖다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네. 그런 의문점이었어요. 맞아요. 재래시장이라든지. 사실 그런 저만 해도 가끔 일요일에 그 마트 장을 볼까 싶을 때 검색 항상 하거든요. 휴일인가 아닌가? 그렇다고 휴일일 때 다른 데 가진 않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을 얻고 이제 그런 어려운 그 중소 유통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쪽에 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이제 면밀히 봤더니 결코 그러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 유통이라든지 재래시장도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통업체 이제 의무 휴일 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제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이마트라든지 그런 이제 대형 이런 쇼핑 마트 쪽은 이제 상당히 이제 훈풍이 더 불어올 수 있고 예. 어떤 저 매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관련 쪽 아닙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또한 이제 그 방역 완화 또 이제 OTT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 조짐이 좀 맞아요. 보이군이 뭔가 있어요. 조금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화장품 부분이 이제 실적이나 매출 부분이 개선될 수는 있으나 조금 우려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당국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중국 당국이 정책이 항상 이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맞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한마디 이게 딱 하면 바로 바뀌는 거죠.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의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돌아오고 여러 부분을 좀 봐야 돼. 물론 이제 토미노리가 신제품도 개발도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완화 이런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실적 개선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고 네. 어느 정도 어떤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부분이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롯데쇼핑 쪽이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라는 부분에서 롯데쇼핑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롯데쇼핑 이제는 좀 추세를 전환한 걸로 봐도 될까요? 저는 상대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긴 네, 어렵고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이 롯데 쇼핑이 좀 구설수가 있었죠. 네. 이제 홈쇼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새벽 시간대에 네. 홈쇼핑이 제한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일전에 이제 직원 한 10명 정도가 금품을 받은 그런 이제 이력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누락을 하고 이 방송 채널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누락한 채 이제 보고서를 올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새벽에 이제 홈쇼핑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서 약 이제 예상되는 매출 누락치가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대단한데요? 지금 현재 리스크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은 이 현재 이 마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이 마트 규제 완화로 인한 실적 회복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쇼핑에 대한 그런 바닥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알고 계시겠지만 이따가 이 롯데케미칼 이야기할 때도 뭐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 것 네. 같은데. 오늘 롯데가 그러고 보니 두 개였군요. 그러네요. 롯데그룹에 예. 지금 또 최근에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쇼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골랐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토니모리 지금 워낙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야기를 보니까 이 중국 당국에서 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갑에서
거에서 이제 을로 낮추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만큼 이 엔데믹에 대한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문가 윤견 전문가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중국 당국에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몰라 안 해 이러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중국은. 자주 네. 봤잖아요. 자주 맞아요. 봐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문점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이 지금 워낙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11분기 만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11분기. 나왔지만 어. 예, 흑자 전환한 게 사실 얼마나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회사 9곳 중에 8곳이 지금 적자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 완전히 회사가 부활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바닥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롯데쇼핑을 고르게 됐는데 사실 저는 백화점 갈 때에도 이제 신세계 좀 자주 가고요. 네. 그다음에 마트도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죠. 했지만 이마트 이마트 자주 아니면 노브랜드 가시는군요. 자주 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이쪽 유통 쪽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마트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 캐시카우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롯데쇼핑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선택이 일치가 됐네요. 롯데쇼핑으로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렇게 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번에 더 쉽게 승부가 났습니다. 화장품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롯데쇼핑 76%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니모리관에서는 가격 전략 임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5,000원이 마디가 1차 이제 저항 자리가 아닐까 해서 5,000원 일단 통과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토니모리 현재 4,330원 구간이네요. 5,000원이죠. 마디가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철강 대 화학과 2차전지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동국제강과 롯데케미칼 3라운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강, 화학 이쪽 업황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국제강 최근에는 좀 횡보세를 보여주는 모습 오늘장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보시면요. 본업 자체보다 최근에는 다른 이슈들이 많이 붙습니다. 얼마 전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소식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수소 사업을 하는 합작법인 설립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국제강과 롯데케미칼의 대결, 과연 승자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예, 롯데케미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롯데케미칼이었고요. 김용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롯데케미칼 고르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합이 잘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롯데케미칼을 가주셨는데 먼저 윤겸 전문가님, 동국제강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원자재값 상승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철강 부분에도 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스틸플레이션한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예, 이 철강도 이제 이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철강 쪽이 상당히 기대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철강 건설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건설 업황이 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 다 예.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국산 가격 경쟁력 약화 부분 때문에 이제 동국제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스틸플레이션에서 이제 그 철강값도 올라가고 수요라든지 공급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어떤 건설 부분이 이제 호황 부분이 와야지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건설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네. 부분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일진머티리얼 합작 거기다가 또 이제 수소 관련 기업하고 또 합작. 수소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 상당히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더디게 이제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수소 부분이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네요. 네옴시티 관련해도 그렇습니다. 수소 부분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신도시 건설 이제 뭐 네. 외국 쪽에 신도시 건설 우리가 이제 건설 쪽 들어가는데 수소 부분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 국내에서도 이제 수소가 정부에서도 언급하고요. 수소 인프라.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수소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까지 이제 합작 외형을 키워가면서 네. 이제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쪽으로 합병하면서 어떤 영역과 파이를 키워간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갖다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롯데케미칼이 훨씬 더 앞으로 전망도 좋고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충분히 속도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동국제강은 약간 이제 철강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었으나 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롯데케미칼 쪽으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이 본업의 실적이나 또 자금적인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워낙에 또 구설수가 많았었잖아요. 네. 먼저 롯데건설에 이제 들어간 자금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컸었죠. 그때 당시 거의 이제 1조에 육박하는 자금을 이제 빌려주면서 아 이거 이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는 게 아니냐.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이제 1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런데 이 롯데건설의 자금난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에 대한 부분이었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계속 이러냐. 그렇죠.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죠. 그걸 자꾸 네. 쓰네. 네. 왜 이러지? 그러면서 롯데건설에 돈도 빌려줬는데 여기서 또 1조 7천억 이상 필요할까?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 1조 1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그런 자금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본업인 화학 쪽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주면 아 이제 성장 동력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본업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4분기에 이제 본업도 어느 정도 흑자 전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수소 산업까지 굳이 좀 이 손을 벌려야 되나? 네. 저는 약간 이 2차 전지 쪽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수소까지 좀 손을 벌려야 될까? 욕심이 많네요. 네, 우리가 우리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 사실 걱정하는 시선도 굉장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비싸게 샀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히 이제 성장 동력을 잡아가는 건 좋지만, 아,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문어발을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여타 기업의 이제 어떤 네.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문어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롯데케미칼 굳이 이제 수소까지 좀 이 발을 좀 뻗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업황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예, 부동산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네. 중국 부동산 업황도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아, 철강 쪽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이 규제 완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도 워낙에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이 중국의 어떤 이 개발에 대한 고점은 지나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가장 좋았던 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마찬가지로 중국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기대감은 형성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길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동국제강에 대한 이 기대감이 차오르는 부분은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지금 현재 뭐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현금을 잘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등급을 좀 올린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좋은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동국제강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가 않는다라는 점. 그러면은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그나마 이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혹은 이제 뭐 수소 산업 새롭게 성장 동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이 롯데케미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두 분 다 롯데케미칼 골라주셨고요. 사실 뭐 철강도 화학도 업황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번에 뭐 롯데케미칼로 많이 쏠렸습니다. 73% 가져가게 됐고요. 오늘 뭐 전문가와 시청자분들의 선택 만장을 칩니다. 롯데케미칼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성장 동력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동국제강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동성강은 다음 이제 1차 매물대가 몰리는 저항대죠. 15,000원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일단 현재는 3%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15,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8강의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오늘 컨디션이 저조한 선수들끼리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 LG전자죠.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렇게나 기대하던 애플카의 연기 소식과 함께 주가는 오늘장 급락 중이고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 보시죠. 여기는 신작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이번에 유저 피드백을 감안할 때 괜찮기는 한데 유저 확장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주가 바로 흔들리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려놨던 주가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는 크래프톤입니다. LG전자 대 크래프톤, 과연 어떤 종목으로 그나마 좀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나을까요? LG전자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LG전자 꼽아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오늘은 거의 이렇게 일심동체로 가는 그러네요. 네, LG전자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 LG전자로 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크래프톤 요 신작 기대감이 꺾였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LG전자 애플카의 연기 소식, 이게 뭐 크게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애플카가 이제 연기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될 건 아닌데. 안 될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기대감을 물론 이제 가지면 좋겠죠. 이제 양사가 합작을 해서 네. 이제 애플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장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장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네.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워낙에 이제 일원화를 잘 해놨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화학, 그 다음에 LG전자 자회사 뭐 마그나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차량용 조응회사도 또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워낙에 이 전장 쪽으로는 일원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한 기대가 되고 LG 쪽에서도 이 전장 사업에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왜 같습니다. 애플카 여기 뭐 좌우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굳이 애플카의 좌우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인데 애플카가 연기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제 이 부분을 그리고 애플카가 당장 내년에 나올 것도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이제 예상이 되던 게 2025년, 2026년이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미뤄졌다라고 해서 과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부는 충분히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잠깐 보고 영상을 계시더라고요. 봤었잖아요. 네. 이제 어떤 게임인가 한번 이제 봤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이제 저는 호러 장르도 굉장히 좀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주사에서 그러면서 총으로 이제 막 쏴죽이는 그런 이제 게임인데 무서운데요? 그런 종류를 좀 좋아하기 예.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섭다고 하셨던 것처럼 네.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수가 있죠. 호러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니까 정확하면 막 못해요, 피 터지더라고요. 아까 피가 막 보니까. 터지고 네. 막 잘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그 평을 좀 봤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 내에서 이제 출시가 된 건데 지금 이 평을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점. 그리고 최적화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나왔을 때는 1위를 기록을 했다가 국내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 40위권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럼 이제 상당히 좀 실망감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저조하네요.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콘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출시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콘솔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이 실망감을 어떻게 좀 빠르게 회복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쪽은 훨씬 더 LG전자가 눈에 보이는 것도 훨씬 많고 네. 실적이 당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망감이 있는 쪽보다는 이제 이 연관성이 크게 없는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LG전자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LG전자 골라주셨는데 좀 첨언을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울고 있는데 LG전자는 이제 호실적이 좀 웃고 있어요. 네. 네, 3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 애플카 전장 사업 관련해서 좀 이 1년제 좀 늦어진다, 뭐 이제 좀 그 진행이 좀 더디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우려스러워서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크래프톤도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며칠째 계속 빠지는.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못난이 주가 종목들을 오늘 대트를 붙인 그런 형태인데. 올해 크래프톤은 거의 계속 내려왔다고 봐야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내 게임사 중에서 유일하게 또 10억 불 달성을 또 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 신작 게임 이 부분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 칼리스토 이 제품이 이제 게임이 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문제는 이제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역시 누구나 게임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찾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물론 네. 이제 재미나 어떤 이제 극한적인 그런 요소는 있는데 네.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그렇죠. 마니아 평가와 대중성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약간 또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또 중국 당국이 이제 게임이 들어오는 이런 게임 문화 부분도 상당히 중국 당이 규제를 하거든요. 네.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밤늦게 잠 안 자고 이렇게 이게 젖어든다. 놀기만 이런 한다.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게임 부분이 또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예.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당국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도 봐야 되고 넘어야 할 말씀드린 사람들이- 대로 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게임 예.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LG전자는 뭐 이제 애플과 이런 출시 부분이 늦어지긴 하나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네. 실적이 후실적이고 LG전자 이제 이런 수요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LG전자 쪽은 성장성이 더 있다. 물론 며칠 빠지기는 네. 할 수는 있겠으나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생각해서 LG전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G전자를 골라주셨고, 오늘은 시청자분들과의 합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자,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띄워주시죠. 승자 역시 LG전자. 가장 오늘 손쉬운 승리였습니다. LG전자가 82% 가져갔고요. 이렇게 4강 올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언제쯤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나 네, 잘할까요? 지금 지금 다시 좀 올라가려다 맞고 떨어졌는데요. 또 바닥입니다. 예, 재차 상승하려면 21만 원대 매물대가 몰려 있는 21만 원을 통과해야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목표 가격은 21만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첫 번째 라운드는 제약 바이오 대 유통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뜨는 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녹십자 웰빙, 태반주사제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 장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쇼핑, 이쪽은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 대 롯데쇼핑의 대결 지금부터 보시죠. 네, 김행일 전문가님,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일까요?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올까봐요.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일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혁은 전문가는 공언해 주셨던 대로 녹십자 웰빙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해요. 네, 녹십자 엘빙 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두 분 알겠습니다. 정말 합이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자, 그러면 녹십자 웰빙 둘 다 골라주셨는데, 김혁은 전문가님, 롯데쇼핑도 사실 지금 이제 의무휴업 완화 기대감 이거 터지고 있지만 녹십자 웰빙할 때 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롯데쇼핑은 지금 분명하게 이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노를 저어야 될 시기거든요. 이제 좀 바닥 잡고 네. 실적 개선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홈쇼핑 시간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2천억 이상의 매출 누락이 생긴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통 그리고 이제 마트 혹은 이제 쇼핑 쪽을 좀 얘기를 했을 때 온라인 판매 채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홈쇼핑 채널이 이제 온라인 쇼핑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아무래도 훨씬 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쪽은 이제 이 바이오 쪽이도 녹십자 웰빙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제 시장에 좀 감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려감이 감도는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위기냐? 이 섹터마다 강세를 띠는 쪽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들이 저는 이 바이오 쪽에도 분명하게 이번 달에는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녹십자일뱅이 지금 현재 이제 고점 찍고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네. 아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게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을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녹십자 엘빙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녹십자 엘빙 가주셨는데 간단하게 첨언 좀 네, 부탁드릴까요? 두 종목과 이제 표현 비교를 하자면 녹십자 엘봉은 결과물로 보여주고 어허. 롯데쇼핑은 기대감, 막연한 결과물과 어떻게 보면 기대감 막연한 거죠. 어떤 게 세냐. 이거 뭐 분명하네요. 네네네. 어떤 이제 결과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 이 제약 분야에서 어떤 예.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약을 성사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그것도 중국 시장이다. 네. 아까 전에 말씀 중국 시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의 심리, 뭐 세계 중국인들의 최대 시장 성공,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이제 실적과 매출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롯데쇼핑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형 쇼핑 의무 휴무제 폐지고 그런 부분 기대감도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언급드린 문제점이라든지 리스크도 따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해소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녹십자 일병은 역시 뭔가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순환매 섹터 이슈가 될 수 있고 뭔가 핫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네. 이런 부분에서 녹십자 일봉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 두 분의 선택 모두 받았고요. 자,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의 선택 마찬가지 이어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녹십자 웰빙 역시 네. 이 종목이 더 우세했네요. 녹십자 웰빙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쇼핑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롯데쇼핑은 지금 현재 추세를 잘 돌려놓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다음 매물 구간이죠. 9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현재 91,100원 구간인데 95,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롯데와 LG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롯데케미칼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기업 인수에 이어서 이번에 수소 사업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상승이 나오는 것과 반대로 LG전자는 오늘 F카 출시 연기 소식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연연할 거 아니라 라는 이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 두 종목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약간 두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롯데케미칼로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롯데케미칼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LG전자. 여기서 오늘 갈리네요. 엇갈리는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윤겸 전문가님, LG전자, 오늘 나왔던 악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 반전하려면 급반전, 급반등은 좀 어렵고 네. 이 분위기가 조금은 더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 수급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나 파워가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전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진 머티리얼 너무 이제 과다한 금액에 인수하고 그렇죠. 수소 기업도 인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화발 확장이라는 그런 좀 약간 문제점도 제기는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문어발 확장이라는 게 무분별한 확장이냐 네네. 아니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과도한 좀 과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결과물이 나오고 네. 어떠한 실적과 그런 어떠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장기적으로 먼 네.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 저는 기대할 이렇게 만한 여지가 있다. 평가하고 싶거든요. 미래 먹거리 산업, 정부 정책 산업. 다가올 섹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수소에 갖다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길게 보고 투자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애플카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악재는 아닙니다. 네네.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보니 좀 빠지고 실망감에서 빠지긴 네. 했으나 물론 이제 반등을 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급 부분에서는 지금 약화된 수급이 하루아침에 네. 급반전하면서 수급이 빨리 쏟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추진력이 있는 롯데케미칼 쪽에 방향을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LG전자 골라주셨는데 약간 오늘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실망감이 작용되고 있는 단계가 네. 이제 LG전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이 새롭게 또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LG전자를 좀 선택한 이유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워낙에 빠진 상태인데 LG 그룹주들을 보게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성장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IRA,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또 새롭게 또 개시될 유럽의 RMA 관련해서 가장 또 선제적인 투자를 잘 해놓고 준비를 잘 해놓은 게 LG입니다. 그러면서 이 LG그룹이 상대적으로 이 전장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쪽에서는 이 일원화 굉장히 잘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장 사업에 힘을 쏟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좀 싸게 사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뭐 반년, 1년 지나 있을 때는 분명하게 주가로서 보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롯데케미칼과 LG전자 두 분 전문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겠죠?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LG전자 강하네요.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나요? 주가 흐름과 정반대로 시청자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LG전자 80%를 가져갔고요. LG전자를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일단 전고점을 일단 오늘 돌파해준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만 5천 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가격 전략은 21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자, 녹십자 웰빙과 LG전자인데요. 녹십자 웰빙은 오늘장 태반주사제 중국 출시 기대감이라는 이런 호재 소식과 함께 급등 중인 종목이고요. 이와 정반대로 LG전자는 애플카와 관련된 약간의 실망감,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종목인데 결승에서 이렇게 맞붙게 되네요.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과 실망감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가격 일단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윤겸 전문가님. 저는 뭐 녹십자 일등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표정 보고 LG전자로 가실 줄 알았는데 녹십자 일빙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녹십자 일방이실까요? 그렇게 가야죠. 아, 녹십자 일등 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네요. 자, 두 분 전문가 모두 이번에도 녹십자 웰빙으로 가주셨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LG전자와 녹십자 웰빙 평소 같으면 이게 대결의 성사가 될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다르네요. 뭐 게임과 체급이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동안 이제 뭐 고전을 못 했던 바이오, 네. 바이오 종목 섹터 얘기하면 투자자분들이 좀 경기가 일어납니다. 7, 80% 내려간 네.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막 이제 짜증나고 한숨만 네. 푹푹 나오는 그런 이제 분야였는데요. 다행히 지금 이제 녹십자 일봉이 이제 드디어 이제 확실한 뭔가 카드 결과물을 보여주고 중국 시장, 큰 시장을 위해 지금 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14억 그 어마어마한 인구, 네. 몸보신, 보양이라면 어쩔 바를 모르는 중국인들을 향해서 거기에 태반 주사가 간다. 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른손에 태반 주사 무기를 들고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강력한 부분에서 무기네요. 네. 급은 다르지만은 예. 바이오 이쪽 제약 쪽이 좀 어두웠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이런 부분에서는 훈풍을 불어들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바이오 제약 기업도 좀 자가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충분히 주가 상륙 동력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네. LG전자는 뭐 설명도 실적도 좋고 3분 이적도 최대 호실적도 누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카 부분이 좀 지연되긴 했으나 충분히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눌림목을 거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인 것도 많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섹터 순환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핫하고 기업의 모멘텀이 있는 그렇죠. 종목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쪽에서는 녹십자 일봉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두는 게 어떨까 그렇게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최근에 좀 성장 동력적인 측면에서 녹십자 일빙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보다는 네.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갈대 같은 남자, 갈대 같은 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잘 대응해 바꿔가야죠 또. 그렇죠. 그러면서 종목들을 볼 때 딱따구리처럼 쪼아 먹어야 됩니다. 빠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LG전자는 이제 눌림목이 이제 곧 다가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모아가는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당장의 수급은 약하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녹시자 웰빙은 지금 당장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이제 매집된 물량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또 수익을 좋게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요때 올 거라는 부리를 거죠. 딱딱딱딱 박아야 되겠군요. 딱딱딱 박아야지 또 쪼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쪼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녹시자 웰빙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더구나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가 또 아무래도 몰리는 쪽에만 계속해서 몰리는 만큼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녹시자 웰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체급 차이를 뛰어넘을 만한 정말 필살의 기술을 갖고 지금 오늘장 급하게 오르고 있는 녹십자 웰빙 두 분의 선택을 받았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았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과연? 자, 시청자분들은 LG전자로 가셨습니다. 이 체급 차이를 이기기가 참 쉽진 않네요. 자, 뭐 선전했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로 LG전자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좀 근소하게 좀 나뉘게 됐는데 LG전자로 갔지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선택은 분명하네요. 민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메인주는 녹십자 웰빙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LG전자를 누르고 녹십자 웰빙 오늘장 최고의 민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LG전자 관해서는 윤경 전문가님. 네, 이제 재차 눌려서 다시 상승하려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10만 5천 원을 다시 통과하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대도 몰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10만 5천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고요. 녹십자 웰빙, 오늘 민주죠. 김행일 전문가님,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지금 현재 살짝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고점이 9,0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0원 정도 구간을 목표로 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일단은 현재 16%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가격 전략은 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줄은 녹십자 웰빙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